요즘 따라 왜 이렇게 단절된 느낌을 받을까요? 스카펙은 말이죠. 그의 책에서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를 만드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가 제시하는 때로는 불편하지만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그 4단계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팩은 바로 이 어찌 보면 좀 도발적인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린 종종 세계 평화 같은 거창한 문제를 걱정하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린 바로 옆집 사람하고는 어떻게 지내고 있죠? 이 질문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연결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단절감. 이게 사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거잖아요? 팩이 주목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고 느끼면서 더 깊은 소속감을 끝없이 갈망하고 있는 거죠. 팩의 주장은 이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종의 기술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냥 같은 동네에 살거나 같은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해서 저절로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겉핥기식 모임에 만족하면서 진짜 중요한 연결은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팩이 말하는 그 진정한 공동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가 제시하는 정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심오한 개념이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일반적인 집단은 어떻게든 갈등을 피하고 겉으로만 좋은 척하잖아요. 하지만 진정한 공동체는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헌신하고 심지어 싸우더라도 품위 있게 싸울 줄 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게 바로 팩이 내린 정의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공동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면을 벗고 서로에게 헌신하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아주 적극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거죠. 이런 공동체에는 몇 가지 아주 뚜렷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모두를 받아들이는 포용성, 현실을 똑바로 보는 겸손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성원들이 여기선 내 약점을 드러내도 괜찮아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장소가 되어준다는 거죠. 마치 개인의 방어 기제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그런 실험실 같은 곳입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이상적으로 들리는 공동체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팩은 이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하지만 때로는 꽤 고통스러운 4단계의 여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 단계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바로 이 4단계입니다. 이건 순서대로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유사 공동체에서 시작해서 혼돈과 비움을 거쳐서 마침내 진정한 공동체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 로드맵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앞으로의 설명이 훨씬 더 잘 들어올 겁니다. 첫 번째 단계, 유사 공동체. 여기는 겉으로 보기엔 정말 평화로워요. 모두가 서로에게 예의 바르고 좋은 말만 하면서 갈등을 애써 피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가면을 쓴 단계라서 이 가면 뒤에서는 어떤 진짜 연결도 일어날 수가 없죠. 자, 그 평화로운 가면이 깨지면 바로 혼돈이 찾아옵니다. 싸움의 단계죠. 서로의 다른 점들이 막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서로를 고쳐주려고 하고 내 생각이 맞아 하면서 바꾸려고 드는 거예요. 물론 이 단계 시끄럽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주 필수적인 단계라는 거죠. 그 시끄러운 혼돈을 지나고 나면 가장 어렵지만 또 가장 중요한 단계인 비움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옳다는 그 생각,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바꾸고 싶다는 기대, 내 안에 온갖 편견들, 이런 것들을 전부 내려놔야 하거든요. 쉽지 않죠. 하지만 바로 그 텅 빈 공간에서 진짜 서로를 받아들이는 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 모든 힘든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면 드디어 마침내 진정한 공동체라는 아주 고요하고 안전한 공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시끄럽던 갈등은 이제 사라지고 그 자리를 깊은 유대감과 안전함이 채우게 되는 거죠. 이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내 모습 그대로 있으면서 서로를 지지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힘든 여정을 다 거치고 나면 도대체 어떤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개인과 집단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아주 깊은 치유입니다.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바로 팩 자신의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진정한 공동체가 만들어주는 그 깊은 안전함 속에서 그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우는 법,
즉 자신의 가장 연약한 감정을 다시 마주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공동체가 주는 치유의 힘입니다. 결국 이 힘든 여정의 보상은 아주 명확합니다. 깊은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면서 구성원 모두가 리더가 되는 경험을 하고요. 갈등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개인과 집단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치유되는 겁니다. 자, 이제 팩의 이야기는 우리가 속한 작은 그룹을 넘어서 훨씬 더 넓은 세상으로 확장됩니다. 이 작은 공동체 만들기가 어떻게 세계 평화랑 연결될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팩기 던지는 궁극적인 주장입니다. 가족, 직장, 이웃 같은 아주 작은 단위에서부터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세계 평화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실천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우리는 맨 처음에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도 진짜 대화를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평화를 바랄 수 있겠어요? 모든 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족, 직장, 친구 모임은 어떤가요? 그저 예의 바른 가면을 쓰고 있나요? 아니면 시끄러운 혼돈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진정한 연결을 위해서 그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비움의 단계를 마주할 용기가 있으신가요?